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훅 뉴스 시간입니다. 기자가 정면으로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 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훅 들어가 볼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훅 뉴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들을 빨리 데려와서 법정에서 검증 절차에 응하든지. 병무청장이 이번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다 허위다. 아, 이거 어제 서울고검의 국정검사장 소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놓고 여야 간의 공방 뜨거웠다면서요?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신 씨가 공개 신체 검사 받은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돼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훅 뉴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 이 의혹 핵심은 뭡니까?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이 이상하다. 둘째, 공익 판정 당시 제출한 척추 엑스레이 사진도 이상하다. 척추 엑스레이. 네네. 또 세 번째는 공익 판정 당시 제출한 치아 엑스레이 사진도 이상하다. 치아 사진도 이상하다. 고로 주신 씨가 다른 사람 사진으로 공익 판정 받았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주장인 거죠? 네, 병역 비리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MRI 사진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당초 세브란스 병원 검진 이후 의혹은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학 박사인 양승호 씨가 의혹을 촉발시켰습니다. 세브란스 MRI 사진에 황색 지방 골수가 45%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이 주신 씨와 같은 20대에서 나타날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간 다른 방송 등에서 논의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 이거는 20대에서는 불가능한 골수 패턴이다. 이건 공식적인 다릅니다. 두 기사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그런 사진이 되죠. 이 양 박사가 이제 박사시고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인지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 측 반론이야 있었습니다만 의학계에서 자기 이름 걸고 나온 뚜렷한 반론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골수 분야 의사 박효종 씨가 SNS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건가요? 양 씨가 제시한 근거는 그 노인 영상학이라는 영국 책의 한 챕터인데 예. 그런데 막상 이 챕터의 저자에게 박효종 씨가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예. 45% 지방을 가진 사람이 27세에 있는 확률은 15% 내지 30%는 된다. 이제 이게 그 교과서 저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00만 명 중에 하나는 거 이제 전혀 이제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1000만 분의 1이 아니라 15에서 30%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100명 중 많으면 3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20대일 가능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 근거를 잃은 거죠. 하지만 양 씨는 양 박사는 그야말로 박사고 그 분야 전문가인데 그럼 책을 읽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해명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양 씨가 지난주부터 해외에 나가 있어서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짐작으로는 문제의 책에 인용한 원 데이터에서 표준 편차가 빠진 것을 양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양 박사의 반론이 다시 나오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여하튼 어쨌든 의혹은 뭐 제기가 됐고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럼 뭔가 좀 비밀스러운 게 있었던 건지 검토해 보셨어요? 네, 당시 검진에는 서울시청 출입기자 4명 그리고 다수의 사진 기자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예. 그 가운데 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 출입 제한을 형편이 못 됐어요. 마구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사회단체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상황을 아시면 예. 의혹 제기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세브란스 검진에서의 바꿔치기도 그 당시 비밀스럽게 뭐가 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기자의 증언. 자, MRI 의혹은 그렇고요.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 보죠. 엑스레이 사진이요. 네, 공개된 주신 씨의 엑스레이 사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현역 판정 받고 입수할 때 찍은 거, 그리고 그 뒤에 공익 근무 판정 때 찍은 거, 예. 그리고 유학 나갈 때 찍은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복잡하니까 이걸 좀 우리가 1, 2, 3번 엑스레이 이렇게 호칭해 볼까요? 그러시죠. 예. 1번과 3번은 폐를 찍은 흉부 엑스레이고요. 2번은 척추 엑스레이입니다. 예. 의혹은 1, 3번과 2번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1, 3번 흉부 엑스레이와 2번 척추 엑스레이가 네, 결국에 공익 판정 때 찍은 2번 사진만
다른 사람의 거라는 얘기죠. 엑스라이 사진 보셨어요, 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 박사의 말처럼 이번 엑스레이 사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다른 영상의학 박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예. 이분 서울대 의대 출신인데요. 다만 익명을 전제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척추 사진과 흉부 사진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척추 사진은 정면을 보고 숨을 내쉰 상태에서 찍은 거고요. 흉부 사진은 뒤돌아선 채 숨을 들이킨 상태에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검사할 때 팔 뒤로 하고 숨 참으세요 이러면서 찍는 게 흉부 사진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몸의 자세는 물론 몸의 앞뒤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때문에 개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적 소견이 없는 한 서로 달리 보이는 두 사진 속 주인공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사진 찍을 때 자세가 다르더라도 목 부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앞이든 뒤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혹 제기자들이 주장하는 게 목 뒷덜미에 잡히는 뼈, 이거를 제1흉추라고 하는데 이 뼈에서 직각으로 솟아있는 극상돌기가 2번 척추 사진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 판정 받을 때 찍은 그 사진. 네네. 이 돌기가 흉부 사진에서는 한쪽으로 휘었는데 척추 사진에서는 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전문가의 얘기는 흉부 사진은 등 뒤에서 X선이 비스듬하게 비추니까 튀어나온 돌기가 입체로 보이는데 척추 사진은 앞에서 직각으로 비추니까 돌기의 끝 평면이 겹쳐서 보이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척추 사진은 휘어있는 돌기 모양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흉부 사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반박하신 분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 전문가들의 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라는 곳에 물어봤습니다. 양 박사도 이곳 소속이고 저와 익명으로 만난 분도 여기 소속입니다. 국내 영상의학 전문가 3,000명 가운데 약 2,500명이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때마침 법원의 의뢰로 이들 3개 엑스레이 사진의 주인공이 양 씨의 말대로 서로 다른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식 확인은 거부했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결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박사의 의견이 이 소수 의견, 물론 뭐 소수 의견이 다 틀리고 다수 의견이 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의학회에서는 학회에서는 양 박사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양 씨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양 씨 측은 대한영상의학회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별도의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다시 검증해달라. 다시 검증해달라. 네. 왜냐하면 영상의학회 임원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이모 교수가 있고 영상의학회 회장이 박원순 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모 교수는 누군가요? 세브란스 병원? 네. 주신 씨가 2012년 세브란스에서 공개 신검을 받을 때 MRI 판독에 참여한 의료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분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공정성. 이번 검증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저희 학회는요. 이 업무별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는 의무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저는 레지던트들 수련 이쪽 일을 하고 있고요. 그쪽 의무위원회 일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양측의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대한영상학회가 이미 2013년 4월에도 검찰의 요청으로 주신 씨의 MRI 사진 석 장을 감정한 바 있는데 그때도 3가지 촬영 자료는 모두 같은 사람의 영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엑스레이 3장인데 MRI 사진 3장 가지고도 판정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영상학회 회장은 지금의 회장이 아니었고요. 예, 그때도 같은 사람 맞다라는 결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척추 엑스레이 사진상의 문제였고 또 하나 문제 제기가 된 게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하던데요. 엑스레이상의 치아 문제. 과연 이런 치아를 가진 사람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맞느냐 이 의혹이 있었어요. 요거는 그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이야기인데요. 주신 씨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는 14개나 되는 치아가 값싼 아말감으로 치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주신 씨의 치아 치료로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신 씨 치과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치의에게요. 네. 아니 그건 사실이 내가 치료를 한 건데. 하여튼 가족들이 다 다녔던 병원인 거네요. 저 부인은 안 오셨고 딸하고 이제 셋이. 뭐 보통 치과라는 거는 많이 그렇게 하죠. 한 사람이 가면 이제 괜찮으면 가족들 다 오고 뭐. 이 치과에 계속 다녔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다녔고 그에 대한 자료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드는 궁금증. 뭐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계속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무수한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그냥 주신 씨가
다시 와서 귀국해서 검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 풀려지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박원순 시장 쪽에 다시 검사 받을 의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박원순 시장 법률 대리인 황희석 변호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만약에 재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또다시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끊이지 않는 소용돌이고 정치적 공격의 일환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박 시장의 다른 측근은 검진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 다시 검진 받으면 그건 믿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것도 또 못 믿는다고 할 거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군요. 권민철 기자, 참 오랫동안 여러 사람 만나면서 취재했는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한영상의학회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상의학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둘 경우에 책임을 방기한 학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회 내부에 이 자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의혹은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권민철의 훅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의혹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봤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